사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도 사실 미비하죠. 우리가 거기에 가지고 매주 얼마나 가겠어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실효성을 좀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희 같은 투기꾼들한테만 도움을 주는 행위지. 좀 뭐 뉘앙스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는 투기꾼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투기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투기꾼이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상승을 얘기를 하고 상승을 외치고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하락을 얘기하셨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드릴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투기꾼이냐와 투기꾼으로 포장을 해서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투기꾼이라는 거는 나는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듯이 상승을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라면 그거는 상승을 주장해서 그 사람이 과연 얻는 게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상승을 주장하면 내가 만약에 투기꾼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락장에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일종의 유튜브 조회수를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그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영상을 찍어서 뭐랄까 조회수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진정한 투기꾼은 아닌 거죠. 그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지금 상승을 얘기하면서 막 산 거를 증명을 한다든지 그걸로 돈을 벌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그 사람이 진정한 투기꾼인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사람들이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투기하면 사실 어감적으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투기라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투기꾼이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시장에 정확하게 대응을 하기 위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약간 과장되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투기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전 정부도 그렇고 이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이런 투기꾼들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좀 발생을 했고, 그래서 투기꾼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시장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할 때 우리나라 시장은 투기 시장이고 투기꾼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투기꾼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투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런 거를 인지한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이런 사람들, 이런 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 투기를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라도 국토부 장관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투기 시장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많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해봤는데 제 결론은 불가능이다. 인간의 욕심을, 그리고 그 욕심의 정도를 이렇게 나누기 어려울 때 사소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너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욕심이, 자연스러운 욕심이
투기로 연결이 된다라면 그거를 어느 기준으로 그 잣대를 잡아서 이만큼은 되고 이만큼은 안 되고 이런 거를 나눌 수 있을까? 거기서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씩 역심 부리다가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투기일 수 있는데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까? 이걸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기를 없애고자 노력한다. 그러면 운동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나는 시장이 투기 시장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뭘까? 그러면 이 시장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그리고 나는 나쁜 짓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주로 요즘은 제가 하락을 얘기하니까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감정을 부여하자면 약간 정의감, 정상화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정상화.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화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집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떨어진다라는 게 정상화고 올라가는 게 이상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집값이 비싸니까 나는 좀 싼 값에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러면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이걸 정상화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사익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면 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정의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식의 그 포장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원하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싸게 샀으면 좋겠어. 이제 이거는 감정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투자자는 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을 싣지 않습니다. 시장에다가. 하락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하락 시장이 이어질 게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투자자고 투기꾼이니까 하락 시장에서 대비를 안 하면 손해 보잖아요. 그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고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그럼 소장님 보시기엔 좋은 투기꾼, 나쁜 투기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그것도 기준이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집을 샀어요. 싼 값에 샀습니다. 그러면 싼 값에 집을 판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라는 거는 제가 집을 샀다라면은 저는 집이 올라갈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상대방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뭐 손해보거나 아니면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팔므로 인해서 올라갈 걸 나는 알고 있고 이 사람 모르니까 이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죠.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논란이 불면 저는 이거는 싸움만 있을 뿐 해결되지도 않고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을 뭐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용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 사람을 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나는 산 것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좀 칭하자면 좋은 투기꾼에 속하는데 나쁜 투기꾼으로 좀 규정을 하자면 전세 사기꾼 얘기를 지금 뭐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생각은 이렇게는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자를 하다 보면 집이라는 건 반드시 임차인이 이제 들어와 있게 되거든요. 임차인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차인은 약간은 제3자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3자의 영역인데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나쁜 측면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매매는 사고 팔고의 당사자죠. 근데 여기에서 임차인이 또 끼는 거예요. 복잡한 게 이제 부동산인데 주식은 딱 사고 팔고만 끝나잖아요. 주식은 사고 팔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윤리적 가치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손해 보는 거고 아는 사람은 이익 보고 그 여기에다가 자꾸 윤리 가치를 집어넣으면 이 투자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져야 맞는 거죠. 근데 투자라는 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그 속에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은 손해 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익 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여기에 임차인이라는 제3자가 끼어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임차인을 너무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제로섬이라는 게 들어가요. 보면은 요즘 제가 좀 아쉬운 게 요즘 들어온 투기꾼들은 약간 임차인의 피를 빨아먹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임차인의 피를 빨아먹는 게 자기 이익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전세금을 막 올려요. 전세금을 올리는 게 이게 빚이지 내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약간 망각한 채 임차인의 돈을 막 빨아먹어야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세 사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임차인의 피를 빨아먹겠다 이런 느낌으로는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좋은 투기꾼, 나쁜 투기꾼을 좀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었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왜 보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내가 왜 관심이 있지?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장을 잘 알아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자 함이지 라고 저는 귀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떨어져야 된다, 상승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제가 떨어질 겁니다와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뭐냐면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석을. 그러니까 시장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읽어내고 거기에 내가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목적인데, 감정을 부여하게 되면 이미 내가 방향이나 목표치를 설정을 다 해놓고 거기에 시장이 부합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저만 잘 되는 거는 별 재미없잖아요. 제가 좀 도와줘서 여러분도 같이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좀 이기적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를 아는 우리들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해하는 분들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한번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